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공동묘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어떤 최근에 만들어진 공동묘지가 있고, 이렇게 예전부터 우리가 동네에 보면 동네 뒷산이나 동네 그 공동묘지가 있죠. 이런 공동묘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보신 지금 최근에 만들어진 공동묘지 있죠. 이 공동묘지는 제가 한 80에서 90%는 전부 흉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상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광주에도 여러 공원묘지가 있지만은 이 공원묘지에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런 안 좋은 곳에 들어가느니 화장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원묘지가 안 좋다는 것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망월동 공원묘지인데요. 제가 명당이나 좋은 자리는 어떤다 했습니까? 어떤 산에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자연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연을 해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상태에서 판판한 능선상에 묘를 써야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공원묘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똑같은 장소에 여러 명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평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리를 평탄하게 깎아가지고 계곡도 메우고 석축을 쏴가지고 만들게 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이 자리는 기존에 있는 능선입니다. 이 자리 능선이고, 지금 이 앞에 보시면 이 나무들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밑부분이 내려갔다 올라가죠. 그럼 이 나무를 보시면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계곡이라는 겁니다. 계곡. 그런데 지금 계곡인데 장비가 발달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는 능선을 깎아가지고 이 계곡을 채운 겁니다. 채워가지고 이 자리를 평탄하게 해가지고 자손들을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비교한다면 이 부분에 있는 조상분들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있는 조상분들이 훨씬 낫겠습니까? 제가 지난 강의에서 공부하셨지만은 이렇게 능선상에 묘를 썼을 경우와 계곡이나 비탈에다 묘를 썼을 경우는 현재의 자손에 차이가 난다는 거고, 이번에 발표된 논문에 의한다면 이게 전부 다 100%는 맞지는 않지만은 능선의 묘를 쓴 분과 비탈의 묘 쓴 부분을 조사를 해봤을 때 능선에 쓴 부분이 훨씬 자손이 많다는 어떤 통계치가 나왔고, 이 부분은 제가 풍수지를 시작할 때부터, 제가 뭐 지금 신라 때부터 도성국사 이후로 풍수가 활성화가 됐는데, 그때부터 저희가 능선상의 묘를 쓰고 명단은 판판한 곳에 있다. 비탈지고 계곡에는 명당이 없다. 좋은 자리가 아니다는 거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최근 들어와서 여러 검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묘지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능선상에 위치된 부분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계곡이 있는 부분은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능선상에 들어간 부분도 평탄 작업을 하면서 산을 파괴하기 때문에 제가 좋지 않다고 보면 되고,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파보게 되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안 좋다는 것보다는 직접 이 자리를 파봐가지고 왜 안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이 조금 혐오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넘기면서 하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하시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저희가 파묘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 원생분이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시고 나서 제가 이 자리가 대명당 자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윗돈을 주고 이 자리에 들어가셨다 그럽니다. 그랬는데 공부를 하시고 보니까 공원묘지가 안 좋다는 걸 아시고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수맥도 많이 있을 뿐더러 계곡에 평탄 작업을 한 데다가 써 있는 걸 아시고 나서 집안에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자리를 한번 파묘하게 되니까, 파묘해서 보니까 8년에서 9년 되신 분인데 파묘하고 보니까 두상이 보이고, 중요한 거는 나무 뿌리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 있고, 그 부분을 약간 부분을 띄어가지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렇게 띄어서 보니까 지금 이 띄어진 부분은 제가 이제 8년 9년 되셨는데 우리가 육탈이 덜 된 거죠. 육탈이 덜 된 거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살이 지금 덜 썩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도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저희가 통상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방부제가 많이 든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저희가 잘 빨리 안 썩는다 그러죠.
그런 것 같이 8년에서 9년이 됐는데도 아직 다 육탈이 다 덜 되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을 띄어서 보면 어떻습니까?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제가 이제 벌레들이 기에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말로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직접 파서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오고,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지만은 제가 이제 TV로 보여드리기에는 좀 그런 장면들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 드리고요. 또 이 자리는 어떤 강주 인근에 있는 공업묘지입니다. 공업묘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묘지가 돌아가신 분들이 줄을 맞춰서 다 써져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명당이라는 거는 자연의 원리로 말한다면, 명당이나 좋은 자리에서 묘를 쓸 때는 이렇게 줄을 맞춰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요, 제가 과일나무로 비유한다면 포도 같은 경우가 방금 전과 같이 포도가 일렬로 해가지고 일렬 정대로 서 있다든가 이열 횡대로 서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자연의 원리대로 뭉쳐져 돼 있는 것 같이, 우리의 명당 자리에서 조상을 모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나란히, 또 밑에 나란히 이렇게 명당 자리 좋은 자리에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간격이 규칙적이지 않고 모양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 비틀어질 수도 있고 엇갈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공묘지가 일정하게 줄을 맞추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어느 자리는 수맥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렬로 쓰는 것조차도 잘못된 거고, 이 부분이 저희가 공부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큰 계곡입니다. 계곡 부분에다가 흙을 채워가지고 지금 조상을 모신 건데, 말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파보겠습니다. 13년 전에 매장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자리는 육탈이 안 됐을 거라고 이제 저희가 측정을 했습니다. 음습하고 수맥도 걸리고 비탈, 성토되는데, 기존에 맨 땅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흙을 쌓아서 만든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육탈이 되지 않고 흔히 말하면 미라같이 되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제가 이 자리를 파보게 되었는데요. 파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안에는 물이 있고 조상분이 13년 되셨는데도 썩지 않고 그대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분을 저희가 이제 칠성판이나 삼배로 해가지고 조상을 좋은 곳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업묘지라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 묘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가 있어가지고 안 좋은 자리가 있다 해가지고 파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는 항상 비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는 예전에 묘를 썼던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공업묘지라는 거는 제가 지리학에서 공부하시면 쓰지 않아야 될 곳으로 우리가 하나가 뭐냐면 파구토입니다. 파구토. 기존에 일반 다른 사람이 묘를 썼던 자리는 그 자리에서 쓰는 거는 큰 안 좋은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이 공업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돈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가 안 좋아가지고 파묘를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죠. 그러다 보면 이 자손분들은 그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지는 않지만은, 제가 훗날 한 달이나 두 달 있다 그 자리에 가보게 되면 다른 분들이 또 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제가 파묘할 때 저희는 이제 미리 예측하고 육탈이 안 됐을 것이다 생각하고 모든 만발의 준비를 하셨는데, 그 공업묘지 관리하신 분들은 제가 13년 되신 분이 나왔을 때 육탈이 되지 않고 물이 차 있는 걸 보고 당연하듯이 바라보더라고요. 이제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근방은 파괴되면 다 조상분들이 이러게 된다고 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만 그분들도 아시는 거를 자손분들이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 13년 동안 육탈도 안 되고 물에 잠겨 있다 보니까 어떤 자손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런 공동묘지가 어떤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이런 공동묘지는 저희가 조상분을 안 모시고 그 자리에 모셨을 때 자손이 안 좋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시는 그 자리를 묘를 못 쓰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묘자리가 부족하다, 어떤 돈에 관련되다 보니까 또 다른 분을 갖다 모시다 보면 안 좋은 현상이 계속 악순화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알 수가 있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 사진은요, 강주의 인근에 있는 또 묘입니다. 이 묘라는 거는 강주의 인근에 어르신들이 강주에 사시다 보니까
조상은 강주에서 차로 뭐 2, 30분 거리 가까운 데다 조상을 모시려고만 생각하다 보니까 강주 인근에다 묘를 조성해야 되겠죠. 그러면 묘를 조성하려면 기존의 좋은 자리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자리, 다른 사람이 묘 쓴 자리들 여러 군데가 많겠죠. 그래서 대형으로 여러 부분을 모시려고 땅을 구하다 보면 기존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자리, 묘를 쓰지 않는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묘를 쓰지 않는 자리는 다른 말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는 안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도 않고 묘도 쓰지 않은 자리를 대단히 그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에다가 저희가 크게 공원묘지를 조성을 했는데 이 자리는 예전에 보셨던 강의에서 보시면 산이라는 건 앞과 뒤가 있다 그랬죠. 이 산은 여기서부터 지금 이 부분이 산의 앞이 돼가지고 산은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산이 내려왔다 올라가는 산의 뒷부분에다가 조상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입수처, 대살처에 걸리는 아주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자양을 좋게 쓰거나 뭐 수맥을 피한 거와 상관없이 터 자체가 아주 안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다가 모신 분들을 제가 지켜보게 되면 뭐 과학적으로는 안 나오지만은 그분에다 모신 분들은 이렇게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젊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 이런 부분을 데이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공원묘지라는 거는 우리가 좋은 것보다는 한 90% 이상은 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묘지는 전부 다 안 좋냐? 그런 건 아닙니다. 공원묘지 중에서도 예전에 저희가 시골에 어떤 동네 뒷산에 야산에 있는 공동묘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석축을 쌓지 않고 자연적인 현상으로 묘를 쓰게 돼 있죠. 그런 자리들은 그 안에 혹시 명당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자리가 많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저희 마을에 어떤 분이 돌아가셨으면 그 분이 어떻겠습니까? 묘를 쓰겠죠. 여러 군데 묘를 쓰다 보니까 그곳에 묘를 쓰신 분들은 자손도 괜찮하고 집안도 괜찮아지니까 다른 분들이 또 그 자리에다 묘를 쓰다 보니까 그 자리가 어떻습니까? 공동묘지화 되는 거고, 그 자리에다 묘 쓰다 보면 자손분들이 괜찮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공동묘지에서도 능선상에 판판한 곳에 색깔도 좋은 곳이다 그러면 이런 좋은 자리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요, 강주 인근에 있는 그 공동묘지 사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좋은 공동묘지라는 거는 이 부분이 제가 공동묘지로서 괜찮은 자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와서 묘 쓸 자리가 없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공동묘지 옆에다가 묘를 조성하게 됐는데, 이 부분을 한번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묘도 줄을 맞춰서 묘를 많이 써놨죠. 묘를 많이 썼는데 우리가 이 묘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탐침을 해봅니다. 탐침을 딱 해봤을 때 명당이나 좋은 자리에는 어떤다 했습니까? 색깔이 밝고 좋은 흙이 나와야지 명당이 나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가 탐침봉으로 했을 때 우리 일반으로 말하는 생토, 생땅이라고 하는 거는 탐침봉으로 했을 때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자리는 탐침봉으로 탐침을 하게 되면 한 1m 정도는 쑥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요새 장비가 발달돼 가지고 성토를 하고 나서 포크레인으로 아무리 다지기를 잘해도 우리가 삽으로 파보거나 탐침봉으로 탐침을 하게 되면 이거는 예전에 생땅이었는지 성토 있는 땅인지 알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 했습니까? 원칠근삼.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 보셨을 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이 자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죠. 멀리서 한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는 기존에 있는 논바닥에서 한 2m 이상을 흙으로 성토를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조상을 모시는 겁니다. 제가 조상을 산에다 모신다는 것은 산천의 전기를 받아서 조상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건데,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부러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토를 하고 나서 조상을 모시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런 데다가 흙을 안 쌓고 집 뒤에다가 흙을 쌓아가지고 묘 쓰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동묘지라도 명당 있는 공동묘지가 있고, 최근에 들어와 있는 묘지, 최근에 석축으로 쌓여 있거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동묘지는 안 좋다는 걸 아시면 되는 거고,
또 이 공동묘지가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원칠 근삼, 원 멀리서 7번, 근삼 가까이서 3번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우리가 크게 어떤 모르더라도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다, 나쁜 자리다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내장과 화장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어떤 공동묘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설명드린다면 화장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조상의 기운을 단절시키는데 이 단절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르신이 그냥 산에서 나무를 모으거나 가스불에다 하는 화장이 아니라 화장터에 가가지고 1000도 이상 되는 온도에서 30분 이상 어떤 가열을 해가지고 조상과 자손의 기운이 단절되는 게 화장이라는 것. 특히 유념하시고 그러게 화장이 되신 어떤 그 분은 조상 어떤 자손과 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낙골당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산천에 뿌리거나 강물에 뿌려도 아무 어떤 해가 없다는 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공업묘지라는 거는 최근에 만들어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공업묘지는 80에서 90%는 전부 다 흉지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